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로드트립을 일종의 땡스 기념으로 다니고 있는데 올라오는 길에 델라웨어에 들려서 쇼핑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얼마만의 쇼핑 지옥인지, 요즘 보복 소비인가요? 진짜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것도 고생이었는데 나오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이야. 거기서 건진 게 겨우 저 애플워치입니다. 나름 프로모션도 있어서 그냥 굿딜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맥북 프로 이번에 M1 프로나 M1 맥스죠, 신형이 나왔죠. 저는 매일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 렌더링하고 그냥 유튜브를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운이 없으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올리는데, 이게 매일 만들다 보니까 컴퓨테이션 파워가, 오늘 또 뒤에 얘기할 AI도 컴퓨테이션 파워가 중요한데, 이게 매일 만들다 보니까 시간 절약되는 게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맥북 프로 인텔 거였다가 지금 맥미니를 쓰면서 엄청난 체감, 그다 다시 저 맥북 프로 인텔 노트북을 쓰니까 아이고야, 이 참 매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체감이 커서 이번에 땡스기빙 굿딜을 통해서 사려고 했는데 못 샀죠. 다 품절입니다. 나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코스코에서 워낙 또 굿딜이 있어 갔는데 애플워치도 나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반도체 쇼리지인가요? 오늘 반도체 얘기도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 애플워치 하나만 건지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델라웨어에 저렇게 왜 이렇게 미어 터지냐면, 델라웨어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자기기, 물론 각 주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비싼 전자기기에도 세금이 없는 주는 요 근방에는 델라웨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의 쇼핑몰이 저래서 미어 터지는 겁니다. 참 미국은 신기한 나라죠. 주마다 세금 제도도 다르고, 결국은 그 지옥을 한번 간만에 맛보고, 다시는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냥 세금을 더 내더라도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원래 본론으로 들어와서, 반도체 쇼리지인지 아니면 보복 소비인지 도저히 맥북 프로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연말에 그냥 비싸든 그냥 배달받을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쇼리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많은 CEO들이 내년이면 나아질 거다, 자동차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건 이제 테슬라 얘기니까 자동차 쪽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건 8인치 웨이퍼라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 제가 첫 번째로 이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주로 쓰는데, 이게 가격이 왜 여기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득이 안 나니까 여기에 8인치 웨이퍼에 관심이 없었던 건데, 주요 메이커들은 다 8인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된 장비.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증설하려고 해도, 8인치 웨이퍼 라인을 증설하려고 해도 장비가 없습니다. 왜냐면 장비 회사라고 그러면 칩 메이커가 돈이 안 돼서 12인치를 하는데 12인치로 옮겨갔죠. 그러면 장비 회사들은 12인치, 8인치를 만들겠습니까? 거의 8인치가 스탑돼 있습니다. 기사가 extremely short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쇼리지라는 거죠. 지금 중고 장비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을 닫았던 팹이라든지, 그래서 어딘가 썩혀져 있는 8인치 웨이퍼 장비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왜냐면 만든 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찾아다가 지금 거의 싹싹 지금 밑바닥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거의 반 고장난 것도 가져다 고쳐서 라인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8인치 웨이퍼 수요가 극심하죠.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고 난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일은 밑에 장비 업체, 벤더들도 별로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큰 득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한 줄 결론이 이거죠.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또 하나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걸 하나 오늘 교훈은,
생각보다 세상이 변화가 느리고 이런 작은 것들들 그러니까 좀 싸고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부족한 게 싼 반도체가 부족한 거지 사실 뭐 위에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긴 어찌어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말까지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 M1 프로나 M1 맥스가 들어간 노트북을 못 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8인치 웨이퍼는 심각합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뭐 조그만한 파워 서플라이어 칩들 증설하려니까 장비도 없고 조그만한 그 칩 하나 때문에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절대로 쉽게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표들도 있죠. 지금 보면은 12인치가 주류긴 한데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한 판에 많은 칩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450mm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반도체의 이런 노드를 축소시키는 것도 좀 많이 한계에 다다라 있어서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위로 더 쌓는다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선단 공정을 계속 하는 게 예를 들면 TSMC도 지금 애플이 원하는 3나노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개량형 4나노인가요? 약간 개량 버전 5나노를 개량한 버전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애플도 참 대단한 게 그래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M1 칩 같은 경우도 다이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효율이 안 늘어나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면적을 늘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450mm로 웨이퍼 사이즈도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정도로 근데 현재는 아직 300mm가 주류죠. 이 12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원래 8인치는 은퇴하는 건데 이러니까 아무도 그거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이걸 다시 돌리려면 무지무지 힘들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뭐 호황이면 호황을 겪을 수도 있고 자동차 회사들은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안이 뭐냐면 이거 12인치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예, 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인치로 가면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이게 말은 쉽지. 그러니까 위에 투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쉽지만 뒤에 AI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또 인생의 경우는 이렇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말로만은 쉬운데 현업에서는 훨씬 더 느리게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반도체 지금 회사들 캐퍼시티가 거의 뭐 맥스죠. 근데 이 와중에 디자인도 바꾼다. 예. 그래서 몇 년은 걸린다라는 게 기본 몇 년 걸리고 지금 8인치 웨이퍼가 이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말한 그 TSMC는 8인치 안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빅텍 그룹과 합쳐서 12인치 더 나아가서는 이제 400mm가 넘는 그런 쪽으로 대형 웨이퍼로 가는 게 지금 칩 다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웨이퍼로 가서 거기에 더 큰 돈을 써줄 수 있는 고객들한테까지 이런 큰 칩 메이커가 8인치를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고 장비마저 폐업한 공장의 옛날 장비마저 싹싹 긁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쇼리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참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빨리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 같이 변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하고 있죠. 기왕 경쟁사 얘기를 했으니까 AI를 또 넘어가기 전에 경쟁사인 그 어제 GM의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참 이게 참 정치에 저도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약간 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인프라스트럭처 비리 통과됐고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지불할 거냐. 거기 좀 윤곽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노조가 있고 없고 하면은 뭐 또 돈을 한 4,000불 더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뭐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 되긴 하지만요. 차의 상품성이나 뭐 어떤 전기차의 시장 개화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요인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결국은 다 따져보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 풀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GM 볼트 딱 하나랍니다. 근데 그거 올해 생산 안 하죠. 이제 끝났죠. 불난 것 때문에 리콜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차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표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혜택 보는 올해 뭐 내년은 볼 수 있겠죠. 재개가 되면 어쨌든 올해 풀로 받을 수 있는 그게 통과돼서 만약 연말에 뭐가 이렇게 된다 그래도 그리고 내년 초에도 지금 GM 볼트가 바로 생산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반에는 확실히 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초는 가능성이 높다고만 얘기하지 지금 확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 이게 지금 당장 법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풀로 받아먹는 회사는 단 한 개도 없다. 야,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도대체 이런 법을, 참 아이러니한 이런 씁쓸한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쇼핑 그 지옥을 한번 맛보고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테슬라가 저렇게 독불장군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겐이라는 머신러닝 모델도 그렇고 경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쟁사들을 응원하는데, 그래야 이제 발전을 하는데, 지금 흔히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 게 테슬라가 데이터 기업이죠. 데이터가 무지막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갈 거고, 지금 데이터 수집하는 양도 장난이 아니고 뿌려진 차들도 많기 때문에 잽이 안 되죠, 전혀. 그럼 이 테슬라를 어떻게 잡을 거냐? 빅데이터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아니면 그 데이터를 일찍 생성하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일찍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가상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테슬라의 강점이 데이터에서 오는데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없냐? 예, 있죠. 있긴 있는데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그런지 이제 헬름 AI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초창기 때 얘기했던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굳이 사람이 이렇게 코치 안 하고 AI가 스스로 학습한다라든지, 플러스 겐이라는 이제 모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간만에 또 AI 논문도 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겐이 유명한 게 이런 딥페이크로 유명합니다. 이제 얼굴을 생성해내는 거죠. 겐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unsupervised learning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게 딥페이크가 아니라 이런 겐이라는 모델을 만약에 셀프 드라이빙 카에, 이런 자율주행 차에 적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러면 데이터가 부족한 회사들이 빨리 가상의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하고 테슬라를 그나마 좀 쫓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련 논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예,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급이 맞아야지 얘가 스스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밸런스가 터지게 되면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치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참 오늘 그런 반도체 쇼리지도 그렇고, 말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금방 온 것 같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실제로는 사람이 코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AI가 터진 지가 몇 년인데 마치 금방 올 것 같지만 세상은 또 생각보다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이나 학교에서는 더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실질 그런 생산 라인이나 일어나는 것들들,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조차도 천천히 변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헬름 AI라는 시리즈 B에 가까운 26 밀리언 달러의 이런 돈을 받았고, 아무쪼록 그래도 저 역시 자율주행이 빨리 돼서 정말 이렇게 먼 거리를, 그리고 멕시코나 진짜 남미까지 테슬라 슈퍼차저로 편하게 충전하면서 오토파일럿과 FSD로 이렇게 편하게 여행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을 좀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아까 그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면 뭐 테슬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테슬라의 그런 AI 데이를 이렇게 잘 보니까 테슬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예를 들면 가상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틀린 게 있으면 무한으로 학습한다라든지, 실제로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토 라벨링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테슬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테슬라의 이제 경쟁 상대로 올라오는 거지, 뭐 갑자기 테슬라가 무너지거나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확대 해석은 금물인데, 그러니까 AI 데이 때 테슬라도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데이를 다시 한번 보니까 라벨링하는, 물론 오토 라벨링의 도움도 받지만 그걸 라벨링하는 팀도 고용했다 그러죠. 논문 최신 2021년 논문인데도 그런 면들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라벨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도가 있어서 인간을 보조해주곤 있지만, 마치 오토 라벨링에 대해서 모든 게 우리가 태깅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태깅하고 이건 뭐다라고 인간이 이런 지도학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이제는 앞으로 점점 줄어가겠지만, 극단적으로 빨리 줄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점점 줄어가겠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앞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조그마한 칩들 우습게 봤다가 이렇게 된통 당했듯이 생각보다 현실은
천천히 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